요즘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예배 방식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 사이에서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을 내다보면서 한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뒤, 2026년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더 중요하게는 Z세대로 불리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때도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향한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한 교회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생생한 기록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리더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질문. Z세대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에 직면하는 시간이죠. 사실 기존의 많은 교회 예배는 아무래도 목회자 중심의 어떻게 보면 좀 수직적인 구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통하고 직접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일방적인 구조가 때로는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연히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빌리 예배라는 이름으로 세대 통합이라는 도전의 정면으로 부딪혔는데요. 그 생생한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 교회의 예배 순서표인데요. 와, 이것만 봐도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설교 시간을 20분으로 아주 과감하게 줄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결정인 거죠. 또 가족 봉헌처럼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순서를 일부러 넣었고요. 아이들이 각 부서로 흩어질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축복송을 불러주면서 파송합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세대를 아우르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주빌리 토크카드라는 건데요. 주일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이걸 집에 가져가서 식탁에서 또 차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죠. 신앙교육이 주일에 교회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성공은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건 특송이나 봉헌에 참여하는 가정에게 미리 나눠주는 안내문인데요. 보세요. 그냥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예배 전에 뭘 준비해야 하고 예배 당일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데도 예배가 어수선하지 않고 질서 있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실험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이 교회의 진짜 대단한 점은 바로 이 다음부터입니다. 솔직한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동력 삼아서 계속 개선해 나갔다는 점이죠. 실제로 실험 초기였던 2023년 1월 8일 피드백 기록을 보면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평가가 많음.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언제나 이런 도전에 부딪히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송팀하고 봉헌팀의 동선이 겹치면서 좀 정신이 없다는 피드백이었죠. 해결책은 뭘까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특송팀이 봉헌팀을 좀 기다렸다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퇴장하도록 동선을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예배의 흐름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피드백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서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자 1월에 평균 30분이 넘어가던 설교 시간이 불과 2달 뒤인 3월에는 22분에서 27분 사이로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성도들의 의견에 진짜로 귀 기울이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얻은 아주 값진 교훈들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시간이라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 둘째, 순서와 순서 사이에 어색한 침묵 없이 매끄럽게 전환되어야 집중력이 유지된다. 셋째,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모두가 자기 역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결국 가정에서의 준비가 주일 예배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봤는데요. 그럼 이 성공적인 실험 뒤에 숨어있는 핵심 원리는 과연 뭘까요?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수평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넘어서 그 바탕에 깔린 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 리더십,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목회자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특히 평신도들에게 리더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모델이죠. 다음 세대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게 하려면 그들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오르토프락시, 즉 실천 중심의 신앙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믿는가, 즉 올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실천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신앙의 무게중심이 머리에서 삶으로, 지식에서 실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원리들을 실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26년과 그 이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 사역 전략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연령대에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영아 유치부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연계 교육을 선택해서 강화하고요. 초등부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리더가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시기죠. 우리 교회의 힘을 어디에 쏟을지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이걸 3개년 계획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해인 2026년에는 일단 비본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 혁신을 하고요. 2027년에는 다음 세대가 직접 사역을 이끄는 리더십 민주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8년에는 부모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공동체 생태계 확장으로 나가는 거죠. 단계별로 차근차근 아주 체계적인 그림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리더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사역의 진짜 본질인 거죠. 지금까지 세대 통합 예배의 실제 사례부터 미래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걸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선택하고 또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